그리고 외곽의 결절부에는 이제 상업시설을 이렇게 배치를 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지금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안녕하세요. 아르테 안 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전 프롤로그 영상인 건축개발 시행사업에 대한 첫 번째 시즌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행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의 방향을 잡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 첫걸음으로 가장 중요한 좋은 대지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그 좋은 대지를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시적인 이제 도시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부터 해서 쭉 우리가 선정하려고 하는 땅의 사업성 분석, 그리고 가상도시에서의 실전 연습까지 총 11개 챕터로 해서 영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도시 맥락 이해하기라고 제가 타이틀을 잡아봤어요. 이 도시의 맥락 이해하기는 우리 건축 쪽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지도 결국 도시의 귀속이 되기 때문에 그 도시를 이해해야만 우리 땅이 과연 좋은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좋은 조건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유명한 분들의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도시는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들이라 이거를 다 설명드리진 않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볼게요. 이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은 아직까지도 도시계획에 초석이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페리입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1924년 미국에서 주거단지 계획 개념에 대한 발표를 하셨어요. 상당히 이슈가 됐죠. 그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고 커뮤니티 등을 도모할 수 있는 이제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6가지 원칙에 따라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근린주거 6가지 계획 원칙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규모를 규정을 하셨는데 근린주거를 이루는 단위는 초등학교 하나를 운영할 수 있는 인구 규모로 한다. 그래서 크기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근린주거 외곽에는 우회할 수 있는 간선도로를 배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간선도로가 우리의 도시를 통과하지 않고 외곽에 배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세 번째, 오픈 스페이스 등의 체계를 갖춰라. 그러니까 도시 안에서 이렇게 휴식을 할 수 있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오픈 스페이스를 갖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얘기가 없었나 봐요. 지금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죠? 네 번째는 이제 학교와 공공시설은 중심에 배치를 한다. 이 얘기가 상당히 핵심적인 얘기죠. 그 전까지는 이제 중심에 상업시설이나 아니면 뭐 업무시설 아니면 굉장히 밀도가 높은 시설들을 배치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학교하고 공공시설은 밀도가 높은 시설이 아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상업시설은 외곽 교통 결절부에 배치를 한다. 지금 보면 좀 당연한 얘기지만 그때 당시엔 좀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였나 봐요. 이 얘기가. 여섯 번째, 내부 도로는 순환하며 통과교통을 배제한다. 이렇게 이제 6가지의 계획 원칙을 발표를 하셨는데 이렇게 글로만 보면 조금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도식화를 해봤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이제 근린주거의 단위, 학교 하나를 운영할 수 있는 규모인데 그때 당시에는 400m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400m가 아니고 뭐 800m, 뭐 1km가 될 수도 있죠. 1920년대니까 지금이랑 이제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곽부에 간선도로를 배치하라고 했죠. 이 간선도로가 뭐냐면 도시와 도시를 잇는 도로예요. 상당히 교통량도 많고 폭도 넓은 도로죠. 그리고 이제 안에는 오픈 스페이스를 체계적으로 배치를 하라고 했죠. 이런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을 배치를 하고 그리고 중심에는 공공시설과 학교를 배치를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와 공공시설이 이 도시의 하나의 단위, 근린주구 단위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외곽의 결절부에는 이제 상업시설을 이렇게 배치를 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지금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대로변, 특히 이렇게 교차라고 있는 대로변, 이쪽에는 대부분 상업시설이 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 내부의 교통은 순환을 할 수 있고 통과가 되지 않도록 계획을 해라. 지금 이 도를 보면 이렇게 통과가 되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6개 원칙으로 제가 이제 도식화를 했던 거고요. 어떻게 페리의 근린주거 이론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지금까지도 가장 근간이 되고 있는 이론이라 요거를 좀 잘 습득하고 계시면 뭐 흔히 아파트의 입지 분석도 사실은 이거 기준으로 입지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지구 분석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6가지 원칙을 숙지하고 계시면 이 도시 안에서의 내 땅이 예를 들어 뭐 요쪽에 위치한다고 했을 때 조금 더 이 땅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할 때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거시적인 도시를 이해하면 그거에 귀속되고 있는 우리의 땅, 대지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쭉 제가 오늘 페리에 근린주거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이론을 근간으로 해서 제가 현대적인 재해석을 통한 도시, 가상도시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컨텐츠는 이 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쭉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주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 대지 입지 분석하기 거기서도 등장을 할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